혹은 뭐 MBTI 할 때 뭐 I면 좀 더 떤다 뭐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는 인식을 깨야 돼요. 인식을 깬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발표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끝난 뒤에 이제 불안이 높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흐름이나 뭔가 단점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해요. 아까 발표했던 네,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처음 오프닝 때 나 약간 손이 좀 떨렸는데 그거 드러났을까? 그러면 결국은 제가 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이 신체적 증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깨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짜 이제 생각적인 부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독심술의 오류. 그 다음에 나 이번에도 지난번에 실수했고 망쳤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망칠 거야 라는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나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연결고리가 불안과 긴장감을 상당히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되긴 되는 거군요. 되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딱 요 환경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이제 라이팅 세라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뭐 발표의 상황에서 뭐 6화 원칙에 따라서 나의 상황을 적어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하품을 했다. 그 발표를 할 때. 그럼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은 내 발표가 형편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내 발표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제 합리적으로 교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놓고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왜곡된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적어놓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하면 네. 약간은 그렇네요.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완전 이상하다까지는 아닌데 네네네. 약간은 이상하네요까지 첫 번째 적어보면 두 번째는 이제 인지 오류에 대해서 배워요. 아 이거는 이런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심술의 오류 네. 그냥 당신이 이 청중의 생각을 그냥 읽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배우면 아 그 오류에 따르면 내 생각이 조금 왜곡돼 있네요 까지는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스스로를 파악하면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곡됐는데 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오류인 거 알아. 그런데 뭐 어떻게 바꾸냐? How to? 이거가 왜곡된 생각인 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얼어버린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글로 써서 확인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적어보면서 그냥 확인만 해도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바꾸고 좋아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그렇죠. 그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의 나의 모습이 또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거죠. 야, 그럼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 굉장히 이건 의학적인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는 좀 오래된 방식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이제 미국에서 아론백 박사라는 분이 만든 인지행동 치료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효과성 검증 연구는 요즘에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나 당연해서 논문에 게재가 안 돼요. 아, 이제 그건 이제 그쪽 업계에서는 당연한 게 됐군요.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데 왜 논문 내려고 해? 또 다른 거 해봐. 약간 이렇게 될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약간 그 어떤 일상생활에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공포를 가진 것들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이게 치료가 됩니까? 비슷하죠. 특정 공포증 같은 거, 네네. 뭐 고소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아니 뭐 그렇게 거대한 거 아니더라도 네.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감나무 보면 무섭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물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나 네. 그게 뭐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기억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조건화가 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흰머리 있는 선생님한테 크게 혼을 났어요. 네. 그러면 나는 흰머리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네. 피하고 싶은 그런 뭔지 아시죠?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예전의 기억을 내가 일반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으면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발표나 공연을 앞두고 네. 그 긴장을 하는 사람들.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네네. 당장 내일 발표해요. 내일 네네. 공연.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일단 본인이 떨리는 증상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 떨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떨 수 있다. 그러니까 떨 내가 수 떨고 있다.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떨린다. 그리고 이 증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다고 네가 발표를 못하거나 이 무대에서 수행을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긴장과 불안의 에너지들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무대에서 그리고 독립적이죠 사실은.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립적인데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관계가 건데 없죠. 그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한 번 더 그러니까 떨려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네가 하려는 것에 집중을 하라. 과정에 집중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발표를 할 때 네. 저는 극단적으로 사람이 장점만 찾아야 된다는 주의인데 네. 단점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방송인으로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MC라고 하면 뭐 전현무도 있고 유재석, 강호동 네.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다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최고냐? 다른 장점이 뭔가가 극강으로 강하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고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단점 자꾸 보지 말고 장점만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발표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 장점을 찾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점과 단점의 비율이 뭐 한 3대1 정도 되면 좋다는 뭐 그런 약간 연구 결과들도 있긴 아, 있거든요. 그것도 연구가 있습니까? 네. 아, 심리학자들 바쁘군요. 예. 바쁘죠. 뭔가 계속 찾아내야 되니까. 예. 별 연구가 다 있네요.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단점은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피드백도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점 피드백 잘 안 해주잖아요. 넌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살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야, 너 이것 좀 고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야, 너 이번에는 이것 조금 별로였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이런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하거나 교수님들에게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표에서 단점은 사실은 안 찾아줘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의 발표에서 장점은 뭡니까?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특히나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아, 제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네요. 완전. 저희 수강생 단톡방이 한 700~800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의 음성이나 이런 걸 올립니다. 그날 연습 과제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서로 피드백을 하게 하라고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라고 하는데 그때 대체로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많이 얘기하시라고 그게 제일 좋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말 근거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난 잘 이거 쓰고- 경험치인데 이거 다. 네. 이미 경험치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추가하면 더 좋은 점은 네.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이제 비디오 피드백의 그 과학적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 영상을 보기 전에 네. 자기가 긴장되거나 발표에 대해서 써봐요. 내가 점수를 매겨. 뭐가 잘못됐었던 것 같다 이런 걸 쓰는 건가요? 내가 뭐 긴장도가 어느 정도였던 것 같다. 음. 나는 이번 발표에서 어떤 거는 잘한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다를 써봐요. 그럼 영상을 보기 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보겠죠? 네. 그 다음에 영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그 영상을 객관적으로 다시 써보세요. 해요. 그러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네. 그러면 자기가 처음 쓴 것보다 최소한 똑같거나 무조건 더 좋아요. 무조건 좋겠네요. 네. 네. 왜냐면 되게 크게 생각하니까. 혹시 이 발표나 네. 연주를 할 때 더 긴장하거나 더 떠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까? 혹은 뭐 MBTI 할 때 뭐 I면 좀 더 떤다 뭐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내향적인 사람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외향성과 내향성은 사실은 좀 독립적이에요. 차이가 없습니까? 외향적이라도 불안이 높을 수도 있고 내향적이라도 불안이 낮을 수도 있어요. 긴장하고 불안하는 거하고 E냐 I냐는 별 상관이 없군요. 그렇죠. 그 성격의 특성을 5가지로 나눈 빅5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뭘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내 성격 파악하다가 인생 당하게 생겼어요.
MBTI도 이제 겨우 익혔구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외형성과 내형성을 이루는 그룹, 네. 그 다음에 불안하고 불안하지 않은 신경성을 나누는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좀 독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라고 나는 무조건 불안이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하. 내향적이라고 나는 나 어쩔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발표 불안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보다 보니까 네. 발표 불안이 이제 이 잘 호전되지 않는 분들의 특성은 네.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호전이 어렵습니다. 완벽주의. 네. 아. 이분들은 떨리는 증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아까 그런 질문 주셨던 분들처럼 네네. 난 없애고 싶어. 나 떨림이 0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난 완벽해야 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표 잘하고도 이번에 가슴 두근거리 한 이 정도 있었어. 별로였어. 다들 아까 그 코디님이 말하신 것처럼 괜찮았어요 하고 영상을 보여줘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저기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아니,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은 건가요? 그 이상의 완벽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피치 강사의 입장에서 네네.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발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표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경험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건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근데 강의는 왜 떨릴까요? 그거 이제 한번 적어보시는 걸로. 네. 유튜브도 지금 왜 안 떨리는 줄 아세요? 그렇죠? 구독자 3만 명이어서 그래요. 구독자가 많으면 떨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조카들, 발표 불안 있는 조카들 상당히 많을 텐데, 윤당님의 얘기를 듣고 발표 불안이 좀 나아졌으면 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잖아? 그리고 혹시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나쁜 얘기만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봐봐. 좋은 얘기도 많아. 다시 봐봐.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윤당님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